네,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이 스승의 날인 오늘 씁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들이 느끼는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전국 유, 초, 중고, 대학 교원 6,7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교직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답은 23.6%로 응답자 10명 중 2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교총이 같은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인데요. 2006년 당시 교사들의 만족도는 67.8%였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해서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또한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응답도 20%에 그쳤습니다. 이 역시 해당 문항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 교원들은 최근 1, 2년 사이 사기가 떨어졌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고 사기를 떨어뜨린 이유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 지도가 가장 높았고요. 또 학부모 민원과 관계 유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생활 지도에 화가 난 학부모가 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완전 잘못으로 욕 한 번 했다고 몰고 가는데 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시죠, 아버님? 학부모의 거친 항의는 협박과 섞여 5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교감이 내가 가갖고 포개놓을 거야, 아주. 이런 어디 그따위 행동머리라고 자빠했어. 이런 폭언을 일일이 법적으로 대응하기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듭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참고 넘깁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예의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웃어주고 달래주면서 그 아이를 내일 또 아무렇지 않은 척 대하고 수업을 하고 생활 지도를 해야 되죠. 학부모의 폭언, 폭행 같은 교권 침해는 코로나 기간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 학부모일수록 많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전국 모든 학교 전화 연결음에 교권보호 안내 메시지를 넣기로 했습니다. 모든 교육활동은 교원지휘법 보호를 받으니 폭언을 삼가달라는 취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스승의 날 이후 공모를 통해 정합니다. 멘트를 가장 현장에서 좀 체감하고 싶고 가장 좀 공감하시는 걸 공모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학부모 단체는 학교로 전화하는 학부모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오늘부터는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져서 수업을 방해한다면 이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이 교육부가 교권 침해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겁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갑자기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와 휴대전화를 든 채 냅다 누워버립니다. 수업 중인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촬영하듯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보다 못해 같은 방 한 학생들이 제지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맞는 행동이냐? 교실 한쪽에선 상의를 완전히 벗고 앉아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수년 전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가 학생에게 빗자루로 맞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크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특종이다, 특종. 아프겠다. 선생님 힘내요. 얘들아,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똑똑한 사람이 그래도 있는지. 지난해 한 교사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을 깨웠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21년 2,2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을 했고요. 작년엔 3,000건에 달할 걸로 교육부는 분석했습니다. 교권 침해 보험이라는 것도 생겼는데 지난 2018년에 이 특약이 출시되고 지난해까지 이 가입자 수는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교권 침해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에다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로 규정됐었는데 앞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좀 더 넓게 해석되는 셈이죠. 교사의 제지에도 엎드려 자거나 교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교권 침해가 아니었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생활 지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재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징계 수위는 교내 봉사부터 심하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입니다.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으면 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원 평가에 교사에 대해서 기쁨 조나해라 등의 성희롱성 글을 적어냈습니다. 이 학생 졸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사 보시죠. 세종시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학년 학생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 평가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비하하는가 하면 김정은 기쁨 조나해라 등의 내용을 적어냈습니다. 익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울 거란 예상과 달리 교사와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글 작성자가 A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A군 측은 퇴학 처분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녀가 같은 반 친구와 다퉜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교사에게 항의하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 학생 하나로 인해가지고 막말 정신병 걸리면 나중에 책임질 거야. 상대 학생을 전학시키라고 요구하더니 급기야 교사에게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밥 주는 거 함께 사람들이 뭐고 도대체. 당신 어디에 있는데? 교무실로 가면 되나?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수업 도중 교단에 들어눕거나 우통을 전부 벗은 학생도 함부로 제지할 수 없습니다. 생활지도에 나섰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도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좀 억양을 높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며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교사를 신고했습니다. 물론 문제 교사들도 없지 않겠지만 학생 지도에 의욕을 보였다가 되레 곤란을 겪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교사단체에 접수된 교원 침해 신고는 6년 만에 가장 많아졌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소송까지 간 건수는 4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교사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 새 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명퇴 도움이라고 말해요. 그런 학부모를요. 이런 학부모를 만나고 나서 명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학생과 교사, 보호자가 상호 존중하고 교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교원단체들은 일단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 대상에서 빼 아니면 말고식의 무고를 막는 걸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SBS 윤태우입니다.